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2025년 1월 파이 채굴 속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비해서 약 5.71% 소폭 감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약 0.0047706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채굴 속도입니다. 기본 채굴 속도에 의존을 하게 되면요, 하루에는 약 0.1개의 파일을 채굴을 할 수 있고, 한 달 30번 채굴 세션에 꾸준히 참여를 해주신다면요, 한 달에는 약 3.5개의 파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닝팀을 좀 더 모으거나 노드를 운영을 하거나 유틸리티 보너스를 모은다거나 여러가지 다른 참여를 해주신다면 채굴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작년 8월, 9월에는 공유 노드 보상 취소로 인해서 오히려 채굴률이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다시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1월 31일에는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의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죠.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채굴량의 20%를 몰수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그런 업데이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는 어떤 채굴량의 몰수나 이런 회수량의 변화가 생긴다면 또 한 번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론상 이런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지금 방식을 코어팀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만 할 수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역시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894만 개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중인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면요, 약 26,700개의 지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또한 코어팀 멤버들이 조만간 정상 복귀를 하고 나면 다시 속도를 내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에서는 코어팀의 공식 계정에서 새 인사가 있었습니다. 공지라고 하기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짧은 포스팅 글이었는데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분기에 예정된 파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앞두고 올 한 해는 많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아직 KYC 인증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도 이를 독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이었고요. 여기서 2025년 1분기에 예정된 파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 워딩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는 부분에서 그나마 코어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픽은 디안게 모도가 직접 제작을 해준 것인데요. 이 디안게는 이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 눈에는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이 오픈 메인넷이나 마이그레이션 관련 일일 수는 있지만 코어팀에게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은 새롭게 개발된 생태계적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웃는 표시를 얘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코어팀이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올해 안에 많은 기대를 품게 한다라는 워딩을 직접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해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팀의 얘기에 너무 또 확대 해석을 하는 건 또 금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 거래소에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는 현재 코인마켓캡에 가장 많이 방문한 섹션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파이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자의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랭킹을 보더라도 기존의 10위에서 조금씩 지금 순위가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아직도 강세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여기서 파이가 비상장 코인임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참고로 코인마켓캡에서 트렌딩을 클릭을 해보고요. 여기서 모스트 뷰를 클릭을 해보면 최근 가장 많이 검색된 코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이가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커뮤니티 개발자이면서 파이 레딧의 모더인 렉스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파이 코어 팀이 만든 이 새로운 지갑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어 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파이코어 팀이 이 스크린샷에 표시되는 모든 지갑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650억 개의 파일을 담당하는 GBQQ라는 코어팀의 지갑이 있습니다. 최근 540억 개를 정확하게 남기고 GALK라는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해서 그 지갑으로 54억 개의 파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GALK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 GABT 지갑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2차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앞으로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GBQQ의 540억 개라는 정확한 지금 밸런스가 남아있는 이상 이 밸런스를 당분간은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이 지갑을 좀 더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는 것이다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렉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갑의 움직임이 있었죠. 유동성 풀을 담당하는 50억 개의 지갑이 현재까지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지갑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하고요. 그곳으로 10억 개 파이코인을 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유동성 물량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관심과 추측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더 크립토 타임스에서는 이것은 파이가 거래소나 생태계 앱 또는 여러 거래자들을 위한 물량 준비로 예측을 하면서 파이 오픈 네트워크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의 인플루언서 자틴 굽타의 포스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 샤군이라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봉투에 돈을 선물로 주는 전통을 뜻합니다. 자틴 굽타 같은 경우는 이 전통을 활용을 해서 파이 초대장 코드를 퍼뜨리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에서는 이 봉투에 파일 로고와 추천 코드를 디자인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인도와 한국은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시도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나름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시도를 해보았을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된 댓글을 보면요. 몇몇 국가의 파이오니어들은 결혼식 당일 파일 로고가 새겨진 선물을 주고받고 로고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시 주변이 열성적인 파이오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어쩌면 이들에게는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개념을 넘어서서요. 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스토리의 일부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방식이 자연스럽게 실현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한 첫 사례가 바로 지인분의 이 결혼 축의금이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던 파이오니어가 있었는데요. 그분도 파이 열성 채굴자이고 저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그분의 결혼식에 저는 파이를 축의금으로 낸 사례가 있었고, 어찌 보면 그분과 저 사이에서는 이 파이가 돈과 다름없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이 레볼루션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30일만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파이 앱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시고 파이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 유예기간 마감일이 1월 31일 날 지금 종료가 되는데, 지난 12월 31일에서 한 달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연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타이머가 흐르는 분들, 즉 KYC나 마이그레이션 신청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30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댓글란에 여러 의견을 공유해 주신 여러분들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면요. 다운님의 영상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되고 파이 재단에서 거래소 상장은 상관없다라고 했어도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코어팀이 파이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제거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굳이 파이 재단과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상장이 가능한 이유가, 퍼블릭 블록체인 경우에는 누구나 이 블록체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마음대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도 하나의 생태계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창시를 한 사토시가 거래소와 합의를 해서 비트코인이 상장이 된 것이 아니죠. 거래소들이 알아서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유동 물량을 확보를 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거래소 지갑을 연결을 해서 상장시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최근에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보면요, 재단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고 이 거래소와 마켓메이커들이 상장 후에 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재단으로부터 문제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협의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최근에도 여러 이슈를 보면요, 시장에서 재단과 협의 없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어떤 도둑 상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 상장, 자율 상장,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 이 코인 재단은 급작스러운 상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큰 변동이 오기 때문에 본인들의 로드맵을 현실화해 나가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도둑 상장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탈중앙 블록체인에 서드파티가 접근을 해서 본인들의 의지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데 이를 강압적으로 제지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탈중앙 철학을 훼손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질문자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픈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탈중앙이 보장된 네트워크라면 당연히 코어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 거래소에서 파이 현물 상장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공부를 하는데 정말 유익한 재료가 된 동영상을 꾸준히 제작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두세 달 전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우월드님께서 영상으로 다루어 주시지는 않으셨더군요.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인플루언서들도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된 내용은 KYC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파이코어 팀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 중인 이 KYC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파이오니어가 아닌 일반인들도 거래소를 통해서 파일을 확보를 하고 유통할 수 있는데 코어팀은 왜 이렇게 KYC에 집착을 할까요? 누구나 파일을 가질 수 있다면 KYC가 왜 굳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KYC 솔루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나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댓글에서 제가 사실 이런 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흡사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렸기 때문이고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만은 할 수 없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커뮤니티 자료를 찾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영상을 봐주시면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 똑같은 질문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일단 우리가 거래소의 거래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문적인 플랫폼에서 서로 간의 매도와 매수를 서로 잘 이어서 체결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거래소가 되었던 아니면 거래소가 없는 P2P 거래가 되었던 이건 나중의 문제이고요. 파이 프로젝트 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가장 초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공정한 채굴 분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정한 분배를 얘기함에 있어서 일단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요. 블록체인 외부에서 채굴한 파일을 블록체인 온체인으로 유저들에게 공정하게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1인 1계정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 휴대폰 중고 판매 상인이나 여러 채굴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KYC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몇십만 개 파이, 몇백만 개 파이, 심지어 몇천만 개 파이 코인도 바로 채굴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나서 생태계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거래소에 상장이 된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가치는 붕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의 자체 KYC라는 것은 거래소와 연관 지을 필요가 없이 일단 1인 1계정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KYC 안 받은 분들은 그럼 거래소 가서 내가 매수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실제 투자의 영역으로 진행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1파이가 얼마의 상장가를 이루고 어느 정도 초기 밸류를 이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본인 돈이 100%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입 시점에서 1%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실제 나는 현재 1%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투자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채굴자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채굴을 했다면 KYC를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몇백 파이, 몇천 파이, 심지어 몇만 파이까지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채굴을 한 행위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투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거래소 매수자들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나는 몇 % 손해를 봤다. 나는 현재 물려있다. 이런 고통의 시간에서는 어느 정도 해방이 된 채로 이 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거래소 매수자들보다는 KYC 통과를 받고 1인 1계정을 보장받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초기 채굴자들이 여러 심리적인 좀 장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파이 프로젝트에서 보았을 때 이 자체 KYC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룬 지난 영상의 한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파이라는 국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고 부강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국가의 인구가 먼저 증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국민들이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또 서로 국민도 노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국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객체 간에 연결을 해줄 만한 아주 기본적인 링크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파이 국가의 민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파이라는 국가에 민증을 부여받음으로써 나는 이 국가의 정당한 시민이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 국가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마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란 이 파이 국가의 민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대다수의 생태계에 참여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선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고요. 복지 혜택 시스템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땅도 살 수가 없고요. 그 땅 위에서 당연히 건물을 올리거나 장사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이 파이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노동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객체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분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끔 이 파이 국가에서 엄청난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이 불법 체류자들이 한 번에 모두 쫓겨나 버리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불법 체류자들이 노동을 해준다는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에 이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즉 노동을 맡기고 경제활동에 더 참여를 시킬수록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파이 국가 자체 경제가 흔들릴 만큼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보시면요.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파이 KYC를 통과하지 않고 파이의 지갑 없이 그냥 거래소에서 파이 코인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그냥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단순 파이 지갑, 즉 파이 아이디가 있냐 없냐에 제가 구분을 한 그냥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제가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으로 미래에 파이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한다고 해서 그 바이낸스 지갑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지갑은 아닙니다. 이 바이낸스 생태계에서만 인정을 받은 지갑이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KYC를 받은 지갑은 파이 국가에서 허용해준 아이디와 같습니다. 이 지갑 안에 파이의 양이 얼만큼 있던 간에 이 지갑이 있어야만 수많은 파이 생태계 앱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매점이나 도매점 수많은 이 시장에 입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파이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도 더 커지고 시장도 더 번창하기 위해서는 파이 지갑을 가진 분들이 입장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파이 코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바이낸스 지갑을 통해서 파이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즉 불법 체류자가 아까 1000명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런데 파이 KYC를 받고 파이 지갑을 소유하고 파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고작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즉 파이 국가의 국민이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것은 펀더멘탈리스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생태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거래소와 트레이딩에만 치중한 생태계가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는 규제를 당하기 쉽고요. 또 FTX 사건을 보셔서 알겠지만 세계 최대의 거래소조차 한순간에 파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의 트레이더는 다 이 생태계에서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즉 이 파이 국가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지정학적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이 파이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일단 이 파이 지갑을 가지고 이 생태계에 장벽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이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개발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KYC를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민권을 얻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유저가 더 증가를 해야 파이가 약세장이 오더라도 아니면 여러 거래소가 규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파이는 파이 자체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KYC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채굴 보상 외에도 파이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또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